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서 뱀파이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남자 썬킴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뱀파이어와 같이 피를 좋아해서 매일 선짓국을 먹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웬 뱀파이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오늘 남양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남양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전설의 고향이죠. 저희가 경기호황쇼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남양 특집 준비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또 구했습니다. 자, 오늘 남양 특집 오픈 채팅방 올라온 팬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저희 경호쇼 오픈 채팅방 놀러 오시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글들이 뭐 어떨 때는 뭐 몇천 개씩 하루에 올라오기도 네. 한다고 해요. 카톡에서 경기 호황쇼를 오픈 채팅방 목록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작가님들을 포함한 다른 팬분들과 부담 없이 재미난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요. 경기 호황쇼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세요. 자,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특급 방송인 각수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인선이 곽수단입니다. 하이. 네. 그럼 장내 안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KBO 구단이 10개가 있는데 네. 그중 SSG 랜더스 정용진 구단주의 네. 팀이죠. 알죠. 이 팀에서 이제 장내 아나운서 또 소개하는 거죠? 1번 네, 타자. 선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경기 승리를 함께 해줄 선발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와, 1번 타자 추신수. 와우! 그런 거 알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 할 때는 좀 더 힘을 줘서 소개하는- 확실히 저랑 밥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어. 영혼까지 끌어서요. 누가 밥을 먹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투수가 교체되잖아요. 네. 자, 이어서 마운드 랜더스 피처 서진용 이렇게 가요. 서진용. 근데 조금 친분이 있다. 영어를 붙입니다. 어. 이어서 마운드 랜더스 피처 넘버 51. 약간 메이저식으로 가세요. 팀 아니, 뭘 넘버링을 사줬 해준다. 넘버링을. 뭘 사줬어요, 밥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혼식 사에 뭐 대게 같은 거. 되게. 나올까 좋겠네.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저만의 네. 경험서 남양 특집인데 오늘 우리 각수산 씨 공포 영화, 또 공포 괴담, 호러 영화 좋아합니까? 저는 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무서움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음. 이 한계를 좀 깨고 싶은. 근데 아직까지 저를 만족시킨 거 많이 없어. 그 공동묘지를 새벽 12시에 네. 혼자 지나가게 하라. 네. 갈 수 있어요? 저 상남자인데 무조건 아, 가죠. 이제 못 이야. 갔네. 내가 나도 그런 좀 위주였어. 나는 안 믿어요. 네. 저는 실제 아니면 다 가짜라 생각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전 예전에 케이블에서 돈 안 들이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려면 이 공포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흉가 가는 거 돈 드니까 흉가. 나 데리고 그냥 흉가 가면 되는데 카메라 들고 PD랑 나랑 그냥 가면 돼요. 돈이 뭐가 들어. 그래서 예전에 케이블에서 뭐 미스터리 헌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법사 가끔 이제 돈 좀 생기면 법사 한 분 부르십니다. 이분들이 뭐 그렇게 특출난 연기가 뭐 이렇게 특출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맞아서 나오시는 분들이야. 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제 밤새 이제 흉가를 터는 거야. 한 네 군데를 갑니다. 작가님이 슥 먼저 대본을 보내줘요. 첫 번째 집에 이제 애기 귀신, 두 번째 집에 할머니 귀신, 뭐 세 번째 집에 아주머니 귀신에서 한 번씩 이제 이게 몸에 불러가지고 접신을 한 번씩 보여주겠다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 집이 애기 집, 두 번째가 할아버지 뭐 이렇게 했는데 헷갈리셨어. 대본을 첫 번째 집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 그때서 딱 느낌이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손주를 봐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애기로 거기서 베레이션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프로시더라고. 지금전은 싼 분이었는데 프로시더라고. 뭐 정말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근데 실제로 귀신을 봤어요. 진짜 대학생 때. 다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 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딱 한 명이 집이 잘 살아서 큰 원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그 집에서 자주 잤거든요. 모여가지고 대학생이니까 술도 거기서 먹고 애들끼리 자고. 근데 술 먹고 어느 날도 들어가서 오늘 한 4명이서 자자 해가지고 집을 간 거죠. 근데 한 명이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셋이 가 있어 해서 저 포함해서 3명이 그 집을 간 거예요. 집주인이랑 같이 침대에서 다 정리하고 자는데 잠이 그날따라 진짜 피곤했는데 술도 마셨고 잠이 안 드는 거야.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잠이 안 들지 하고 있는 찰나에 문이 끽 하고 열립니다. 그렇지. 현관문이 띡 열려요. 그래서 한 명이 오기로 했잖아 집들에다가. 근데 그 친구인 줄 알고 봉근이 왔어? 이랬는데 대답이 없어. 실루엣이 문을 닫고 사람이 들어. 검정색 실루엣이.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근데 대답이 없길래 봉근아 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쫙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러더니 딱 걸어와서 바닥에 2명 자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앉더니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뭐야? 하고 핸드폰 불빛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 형사 이 손을 드던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술 몇 병 먹었어요 그때? 술 진짜 왜냐면 이게 확실한 술을 얼마 안 먹었거든요. 정말로 맥주 한두 캔 먹었나? 그래도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 다음 날 이건 얘기해야겠다. 야 사실 내가 어제 이래저래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사색이 돼가지고 꿈을 봤나?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잠이 안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문소리 들리면서 누가 내 등 뒤에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는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집주인 친구가 항상 야 우리 집 가서 자자 막 이랬거든요. 혼자 자면 무조건 가위를 눌려서 우리를 데리고 갔던 거였어. 일부러 혼자 자기 싫어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 수산 씨가 좀 진행을 좀 하신다고요? 아까 오픈 채팅방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공포 영화를 꼽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닉네임 수해복구 애청자님이 제가 꼽는 최고의 공포 영화는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 네, 그리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최고라고. 곡성 진짜 무섭죠. 엑소시스트는 정말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스태프들이 많이 죽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해가지고 정말 저주받은 영화다라는 말이 있었어 이게. 이게 작정하고 근데 이제 무섭게 만들기도 한 영화지만 중간 중간에 이 프레임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넣어놨어요? 컷 하나에 데드 마스크라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하나씩 넣어놨어. 이 엑소시스트는 정말 이게 네. 사람이 소리로 들었을 때는 금방 잊어버려요 무서운 네. 얘기를. 근데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래가 이게요. 특히 이제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애가 목이 360도 도는 장면 이거 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 걸린 사람 많아요. 그죠. 무서워, 그리고 무서워. 뒤집어져서 이런 뒤집어져가지고 벽 타는 거꾸로. 거. 기억난다. 정말 무서워. 저는 이제 알포인트라는 영화가 참. 그거 그 재밌어요. 영화는 지금 몇 번을 봤는데 이해를 못해. 공수찬 감독 나 이해를 못해. 알포인트인데 그게 진짜 와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구멍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구멍이 더 감독이 연출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 막 더해지고. 아직까지 한 3-4번을 본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해요. 저게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국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분석을 했어요. 심리 그 분석가들이 왜 이 사람들이 다 귀신을 봤나 분석을 했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건 피아가 정확하게 구별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전쟁은. 근데 여기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베트콩이 누군지 일반 민간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국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귀신으로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무서운 영화거든요. 명작입니다. 공포 그리고 영화 그 명작. 화면이 너무 무섭게 찍혀 있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 네네. 카메라 기법이 분위기가. 막 가는 경우도 그 있고. 처음에 막 가는 것도 그렇고 막 저 나오는 저 네. 무슨 프랑스 뭐 네. 유흥지라 했나? 아. 저 호텔 같은 데 쓰는 네네. 것도 상당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클리셰가 뜻이 뭐죠? 클리셰? 클리셰가 그 뻔한 어떤 거, 장르 영화에 뻔한 거? 항상 뻔하게 등장하는 장면. 네.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족 사진 보면은 죽어요. 죽어요. 죽어. 죽어요? 여보 곧 돌아갈게. 응. 죽어. 못 가. 죽어. 못 가. 못 가. 아. 근데 그래서 특정 장르 영화, 특히 공포 영화를 많이 보면 그 죽는 순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죽는 애는 딱 보여요. 클리셰 질문들을 좀 하셨네요. 우리 네. 우리 채팅방에서. 네. 없으면 섭섭한 공포 영화 속의 클리셰 무엇이 있나라고 질문 던져보니까 수해복구 애청자님이 닉네임인데요. 공포 영화 속 클리셰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와. 네. 자, 첫 번째 곧 돌아올게라고 얘기하면은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두 번째
술이나 마약하면 무조건 죽는다. 그냥 죽어요 원래. 그 세 번째 설레발 치면 죽는다. 나대면 죽는다. 항상 그렇죠. 이게 원래 익숙한 공간에서는 절대 갑자기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재미가 없거든.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거기서 맞닥뜨리게 되는 영혼, 귀신들 이게 항상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이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 아니면 아빠가 뭐 갑자기 출장을 간다던가 이래서 외딴 집 같은 데로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던 일이 있던 집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주인공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꼭 이제 계속 귀신을 먼저 봅니다. 아프고 막. 아프고 한 명이 봐. 아빠 나 이 집이 싫어 막 그러는데 아빠나 부모님들은 무시하죠. 그러다가 큰일 당하고. 뻔하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하지 마라 하면 꼭 하는 놈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죽고 어떤 그 분란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일행이 먼저 출발하고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절대 못 죽어요. 절대 못하. 절대 못하.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영화에서 뭐 귀신 쫓아오면은 생각보다 달리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굳이 막 차를 발견해서 타. 차키가 없어. 괜히 타. 괜히 타. 문은 잠그는 차키는 괜히 타. 없어. 네. 그럼 바로 이제 본네트 열고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의외로 신체 건장한 사람은 죽습니다. 맞아요. 허약한 여성분이 살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각사님 모시고 네. 끊어서 남남 특집 했는데 네. 우리 각사님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 경기왕 쇼에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잊혀질만 할 때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때쯤 불러주실 때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네. 또 새로운 사랑이 정착할 때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정착합니다. 다음부터는 섣불리 약혼하고 그러지 마요. 해도 돼. 알겠습니다. 네. 아우, 우, 마지막이 제일 무섭네요, 역시나. 마지막에 바짝 오싹하게. 네. 결혼은 자 팟빵 앱 깔고 팟빵 들으시면 거의 편집이 없는 완벽한 경기 호황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릴 수 네. 있나요?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네.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다들 힘든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끼니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또 시장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결식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한 끼 밥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결식 우려 아동이고 가정 상황에 따라서 하루 1식에서 3식까지 제공이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 단체 금식은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고 아동 급식 전자카드, 지 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은 시군별로 각각 다르게 지원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배달앱과 연계해서 온라인 주문 결제가 가능한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린이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경기도가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을 받아 계신 도내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진료 교육 정보를 담은 퀴즈 레터를 카카오톡 알림 형식으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퀴즈레터는 어린이 진로 교육에 관련된 심화 학습 콘텐츠를 카카오톡 알림 형식으로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학급 그리고 가정에서 어린이의 진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교사 또는 도내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학부모라면 누구나 퀴즈레터에 구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 신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사님 또 썬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
경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경기도가 민간 창작 콘텐츠를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제4회 경기도 광고 홍보제 공모전을 8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요, TV 광고, 바이럴 필름, 인쇄 광고, 기획 마케팅, 쇼폼 동영상 등 총 5개입니다. 공모 주제는 혁신, 청년, 재난안전, 교육복지, 문화예술 관광, 기타 등 총 6개 분야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상과 SNS 특별사항 등 총 52개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으로 총 상금은 5,800만 원입니다. 8월 29일까지 경기도 광고 홍보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올해 10월에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 작품 전시, 그리고 광고회사 인턴십 채용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경기호황쇼에서 전해드렸습니다.